오늘 분갈이할 허접란을 깨끗이 정리를 마쳤습니다. 허접란을 터분해서 키우고 식재를 수태를 사용하실 분들은 허접란 정리를 할 때 아주 섬세하고 깨끗하게 썩는 뿌리가 하나도 없게끔 잘 하셔야 합니다. 분갈이할 토분입니다. 토분 크기는 원 지름이 약 한 10cm, 그리고 높이는 약 8cm, 9cm 그 정도 되는 토분입니다. 이 토분을 이 상태로 사용할 게 아니라, 지금 홀이 지금 조그맣게 이렇게 뚫어져 있는데 저 홀을 완전히 뻥 뚫어 버리겠습니다. 먼저 바닥에 수건을 좀 깔고 기존에 뚫어져 있던 홀을 이런 드라이버나 망치를 이용을 해서 홀을 좀 넓혀 보겠습니다. 대부분 토분들은 저 밑바닥이 두께가 제일 얇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타격을 해서 홀을 좀 뚫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분해 홀을 완전히 냈습니다. 분갈이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먼저 수태를 알맞게, 난초에 알맞게 볼만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볼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허접란 사이를 이 사이를 벌려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수태를 넣고 이 수태를 뿌리로 감쌉니다. 이렇게 감싸고 이 수태를 이용을 해서 다시 이 위에를 감쌀 겁니다. 이때는 수태 양이 좀 과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감싸서 이 분 안에 우리 대부분 난초를 키우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넣는 방식으로, 그러면 분갈이 끝입니다. 그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착색난초를 이런 식으로 키우는 것이 어떤 식재를 사용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키우느냐가, 그런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물관리, 그 물관리만 잘 하셔도 이런 수태를 이용을 하고 토분에 심어도 아무 이상 없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법들이 전혀 이상이 없는 방법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태를 감싸서 이 상태로 그대로 분 안에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힘을 줘서 들어갈 정도, 그 정도로 주면 됩니다.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갈이가 뚝딱 마무리 됐습니다.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전혀 분갈이 하는 거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옆집 아저씨 하는 대로만 따라 하시면 허접란이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내년에 꽃 아주 이쁘게 잘 피울 겁니다. 그래서 정말 거의 끝났습니다. 완전히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키우는 난초들이 지금 몇 개 있는데 한번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른 난초들 보자 어디가 있나. 샘플이 마침 샘플이 꽃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난초는 소욕풍란입니다. 이게 저희 집 온 지 한 얼마나 됐을까? 3년 정도 됐나? 일반 우리 문방구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아주 적은
있죠. 그 아이를 잘 키워서 이렇게 꽃이 올라와 있습니다. 꽃대 보이신가요? 올해 첫 개화를 준비 중인 소엽풍란입니다. 뿌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중뿌리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밑에를 보시면 이 아이도 뻥 뚫었습니다. 뚫고 뿌리가 지금 밖으로 좀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엽풍란도 이렇게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 이거는 빛이라는 석곡입니다. 이 아이도 보면 꽃대 보이신가요? 이거 흔들리지? 이렇게 꽃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뿌리 보십시오. 잘 크죠? 이 아이도 마찬가지 밑에 이렇게 뻥 뚫어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접란도 마찬가지 이렇게 뻥 뚫어 놨습니다. 이제 뿌리 관리하고 물 관리를 같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귀로 흘리시고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부터 잘 들으시고 물 관리를, 뿌리 관리를 잘 들으셔야 이런 토분에 수태로 해서 허접란을 키워도 절대 죽이지 않고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농원이나 농장에서 이 조그마한 비닐 포트에서 2년 이상, 최소 3년을 아마 자랐을 겁니다. 이 열악한 조건에서도 오늘 이 열악한 비닐 포트에서 토분, 시골집에서 강남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허접란이. 그 정도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조건에서 왜 꽃을 못 보고 왜 허접란이 죽어야 됩니까? 더 잘 커야 됩니다. 비록 농원이나 농장에서 그런 조건하고 환경이 맞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그렇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식물이나 난초나 화초나 제일 중요한 물 관리 이야기입니다. 특히 저희들 같이 난초를 키우신 분들, 부작이 아니고 아니면 나무분이나 아니면 다크를 사용해서 키우는 분이 아니고 오늘 했던 이런 토분에 수태를 사용을 해서 허접란을 키우신 분들은 물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소홀히 하면 바로 요 분 안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각자 키우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베란다 크기도 다를 것이고, 베란다에서 안 키우시고 확장형이 아니라 거실에서 계속 키우신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흠뻑 주시고 3일 단위로 확인을 하십시오. 여기도 한번 눌러보고 살짝 들어서 밑에도 한번 손을 넣어보시고, 그래서 3일 만에 위에하고 밑에 안에 분이 수태가 다 말랐다. 그러면 우리 집 환경은 딱 그 주기입니다. 물 주는 주기가 5일 만에 말랐다 그러면 우리 집 환경은 5일 만에 주는 주기가 됩니다. 아니면 일주일 만에 말랐다 그러면 일주일이 물 주는 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일 만에 말랐다고 그 가정을 하면 한 7일 만에 물을 주십시오. 그 과정을 반복하시고 이렇게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우리 허접란은 이제 물 줄 때가 됐다, 이걸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관리하신다 하면 토분이 아니고 우리 밥그릇에다 키워도 충분히 이런 난초들을 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갈이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물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물관리를 하시면 절대 난 죽일 일 없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안 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난초가 죽는 이유가 90% 이상이 과습으로 죽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착색난초들은 그렇게 쉽게 죽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물 며칠 안 줬다고, 물 10일 이상 안 줬다고 죽는 난초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한번 뿌리가 망가지고 잎이 망가지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절대 죽이지 않는 분갈이,
물관리 영상이었습니다. 이 호접란이 저희 집에 오기 전까지는 농원이나 농장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살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밥을 진수성찬으로 먹고 자랐습니다. 이런 아이들한테 분갈이를 하고 나서 다시 비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양제를 다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잎이 노래진다든지 어떠한 이상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정상적인 호접란들이 물을 먹는 과정은 삼투압이라고 그래서 우리 호접란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 이 농도보다 물을 주게 되면 물 농도가 더 낮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입니다. 이게 삼투압이라는 현상으로 해서 물을 주게 되면은 농도가 높은 쪽으로 올라가서 물이 공급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호접란이 가지고 있는 농도가 10입니다. 근데 분갈이를 하고 다시 여기다 비료나 영양제를 주게 되면 그 비료의 농도가 20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바로 역삼투압이라는 현상이라고 그래서 우리 호접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분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김장할 때 배추를 절인다고 그러죠. 소금을 뿌려서 그 똑같은 현상입니다. 배추 안에 있는 농도보다 소금이 농도가 높아서 수분이 빠져나와서 숨이 죽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난초도 이렇게 비료를 주면은 농도가 높아서 난초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시름시름 이파리 노래지고 이렇게 말라 죽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분갈이하고는 절대 비료를 주지 마십시오.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 이 두 가지 점을 이야기를 드립니다.